안녕하십니까, 해음외과 박성훈입니다. 발기부전이란 만성전립선염이 있을 때 체충격파 치료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성전립선염이랑 발기부전에 체충격파 치료를 적용한 지가 지금 거의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면서 논문에는 없는 내용들을 좀 많이 임상적으로 경험하게 돼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체충격파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게 장비가 중요하다. 어떤 장비로 어느 부위에 얼마의 강도를 가지고 충격파를 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였습니다. 사실 이제 체충격파가 굉장히 장비의 종류도 다양하고, 소위 말하는 그레이드, 좋은 거 있고 안 좋은 거 있고 비싼 거 있고 뭐 저렴한 거 있고, 이게 되게 다양해요. 충격파를 발생을 시켜가지고 한 점에 모으든 뭐 혹은 어떻게 퍼뜨리든 이게 방식 굉장히 다양해요. 충격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식은. 당장 막 제가 이렇게 그 손으로 박수를 쫙 치더라도 이때 지금도 충격파가 생긴 거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소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충격파를 발생시키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럼 이렇게 발생된 충격파가 한 점에 모이는지 아니면 퍼져나가는지, 혹은 어느 정도 뭐 두께를 유지하는지, 얼마의 깊이로 가는지 다 다양해요. 굉장히 방식이. 그래서 충격파에 관련돼서 나왔던 논문들을 보면은 초반에 특히 발기부전에 관련돼서는 치료 효과가 있다는 논문도 있고 없다는 논문도 있고 되게 중구난방이었어요. 결과가 굉장히 큰 편차가 났고, 이랬던 게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면서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점점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효과가 있다는 걸로 이제 아예 학계의 정설처럼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이렇게 받아들여지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어떤 충격파, 어떻게 발생되는 충격파로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적용하고 이거를 몰랐던 거예요. 몰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있는 모든 충격파를 가지고 다 해본 거예요, 사실은. 다양한 연구자들이.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제너레이터, 전자기적인 충격파 발생기를 가지고 한 점에 모이는 그 기계를 쓴 사람들 그룹에서는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공합식이라거나 아니면은 라디알 웨이브라고 퍼지는 형태거나 이런 건 효과가 없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연구들이 점점점 그러면은 다른 충격파 방식들을 배제하고 일렉트로마그네틱의 포커스 타입의 웨이브를 쓰는 걸로 점점 연구가 많이 진행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결과들이 괜찮다는 논문들이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난 거고, 지금은 그렇게 굳어진 거라고 보이는 겁니다. 이 충격파 치료가 아직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젊은 치료인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가 새로 정립되고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건 알겠지만 아직까지 탐구해야 될 영역이 있는 그런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다 보니까 팽창 임플란트 수술은 체계가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어떻게 치료하면 좋다, 이게 100%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데, 체충격파는 그렇지 않다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파인딩을 찾은 게 최근에, 사실 이게 제가 시작한 게 아니고 환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발기가 됐을 때 음경 자체는 강직도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음경은 단단하지만 그 밑에가 뿌리가 힘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해면체 형태가 나무랑 비슷하다고 설명하거든요. 나무가 뿌리가 이제 땅에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거랑 비슷한데, 똑같은 해면체 길이라도 만약에 그 뿌리 부분이 많이 박혀 있다면 몸 밖에 나와 있는 해면체 길이는 이제 말 그대로 음경의 길이는 짧지만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게 발기가 됐을 때 직각 힘을, 수직으로 압력을 받았을 때 얘가 잘 흔들리지 않고 잘 버텨주는 거예요. 왜? 뿌리가 깊으니까. 근데 뿌리가 짧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몸 밖으로 나와 있는 길이는 긴데 뿌리가 짧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게 쉽게 흔들리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이 환자분들은 체충격파 치료하면서 자기가 발기력은 좋아졌는데, 발기부전에 대해서 딱 이렇게 박혀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현수인대 쪽에 충격파 치료를 원하셨던 거예요. 체충격파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 말씀대로 현수인대 쪽 치료를 했었어요. 아니 근데 그랬더니 저는 그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 증상들이, 흔들리는 증상들이. 생각해보면은
해면체가 몸 안에 말 그대로 파묻혀 있는, 박혀 있는 부분을 붙잡고 있는 조직들 중에 하나가 현수인대랑 윤상인대거든요. 그게 상부에 이제 이렇게 치골 쪽에 붙잡아 주는데, 거기 조직이 튼튼해지니까 흔들리는 걸 좀 잘 잡아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존에 제가 뭐 알고 있던 지식이나 특히 우리가 알고 있던 방법들, 이걸로는 현수인대 치료는 불가능했거든요. 인대를 어떻게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뭘 하겠습니까? 뭐 먹는 약을 쓰겠어요? 주사 이런 거 안 들었거든요. 충격파는 사실 그런 인대 조직이나 인대건 그리고 근육 이런 거를 강화하기 위해서 실제 정형외과에서 재활의학과에서 많이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기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적응증이구나. 단순히 발기부전이 문제가 아니라 발기력은 괜찮더라도 음경이 지지를 잘 못 받을 때, 그때 이게 잘 적용할 수 있겠구나. 마찬가지로 전립선염에서도 이게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만성 전립선염 중에 사형이라고 하는 만성 비세균성 비염증성 전립선염은 사실은 전립선의 원인이 아닌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전립선이 문제가 아니라 사형 전립선염의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전립선 주변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신경 이런 곳들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까지는 우리가 치료가 어려워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 됐던 부분들을 충격파로 치료해 볼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저희가 지금 적용을 해보면은 반응률이 한 70% 정도는 돼요. 효과가 있으셨던 분들은 만성 전립선염 같은 경우에 재발이 없는 건 아니나 재발의 빈도가 훨씬 줄고, 그리고 관해라고 하죠. 증상이 없는 기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치료를 예전에 제가 할 때, 이제 만성 전립선염에 할 때, 그때는 이게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빨라요. 막 바로 좋아진다 그러세요. 그리고 환자분도 되게 기뻐하시고 저도 되게 즐거웠죠. 이게 치료가 효과가 있으니까. 문제는 이게 재발을 하더라고요. 또 금방 문제가 생겨서 다시 돌아오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항상 고민이었는데, 충격파로 적용을 하고 나서는 재발이 좀 더뎌지더라고요. 물론 주사만큼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로 좋아지시고 이런 거는 없지만 좀 은근하지만은 훨씬 더 오래가는,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켜서 치료 효과를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2년 반 정도 적용해보고 나서 든 생각이, 발기부전이랑 만성전립선염 둘 다 마찬가지인데, 말 그대로 환자들의 불편함, 이제까지 방법이 없어서 뭐 안 됩니다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해가 안 가니까 환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치료를 하는 저 역시도 크게 부담 없이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고, 효과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끼게 돼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